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 11월 9일 모의고사 중에 27번을 해설을 해줄 건데, 이거는 최근 함수 추론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비 고1이든 예비 고2든 예비 고3이든 N수생이든 무조건 꼭 다시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고2, 고3 정도 되면은 한 번쯤은 다 봤을 텐데, 고1 학생들 중에서 수학 상 복습할 때 안 풀어봤다 그러면은 꼭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그려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올해 수능 때 14번 문제도 수학2 문제여서 수2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14번 문제 풀 때도 그래프 그려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그래프가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아니 3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하면 되는데, 함수와 함수가 만난다는 거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그래프가 만난다 했을 때 교점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교점을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함수가 이 친구 하나랑 이 친구 하나 이렇게 있어요. 게다가 뭐랑 만나냐, y는 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들이 만나기 때문에 교점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일단 이 교점이 만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발생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일단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풀이를 보고 싶으면 일단 뒤에 계속 설명을 넘기면 되는데, 이런 거에 문제를 접근할 때 해석하는 방향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t와 만났다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그래프가 한 개 더 있어요. 지금 위로 볼록인 그래프랑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두 개,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접했을 때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렇게 지났을 때 여기 교점이 겹치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최대 그래프가 만나는 건 4개까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두 개 만났을 때, 세 개 만났을 때, 뭐 세 개 만났을 때, 네 개 만났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겹쳤어.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려야겠네. 이렇게 그래프가 딱 겹쳐서 운 좋게 교점을 딱 한 개만 공유, 이렇게 교점을 한 개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교점이 한 개고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두 개일 거예요. 근데 이런 교점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지, 이 식을 보고 이거가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겠다 생각하는 애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서 그래프를 안 그려보고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에서 함수 추론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완전한 함수식을 줬는지 체크를 해봐요. 완전한 함수식인지. 완전한 함수식이란 건 뭐냐, 이렇게 꼭지점 다 주고 절편까지 싹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함수식. 완전한 함수식을 줬을 때 장점, 그래프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근데 불완전한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추론을 해야 돼. 여기도 경우를 나누는 거지.
경우를 나눈다. 이렇게 됩니다.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불완전할 때예요. 이거 불완전. 2번 케이스. 요즘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불완전. 불완전할 때는 경우를 나눠서 이 m을 또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론을 2번 시켜야 되는데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기울기를 안 줬을 수도 있고 절편을 안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림을 못 그리면은 꽝이다. 그래서 고1 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함수식으로 대부분 줘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런데 고2, 고3 올라가면서 완전한 함수식을 주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죠. 이따가 하나 문제를 더 올릴 건데 그거는 30번 문제. 제가 이 친구가 2020년이었고 이거가 수능 기조에 반영이 됐죠. 근데 뭔가 이때 시즌부터 계속 나온 건 아니에요. 옛날에 2015년 이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 나왔는데 그럴 때는 완전 최상의 킬러 문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얘가 요즘 어떻게 됐냐? 중간 난이도급 아니면은 중상급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완전 진짜 상상상 해가지고 아예 그냥 풀지도 못하게 추론하는 걸로 때려 박았다면은 요즘은 누구나 시간을 오래 들여서 노력하면은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수능에 나왔던 14번 문제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계산만 했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지금 일단 27번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한 중간 난이도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줄게요. 92점이 1등급이라 가정했을 때 한 98% 정도 되는 1등급이에요 얘는. 근데 88점도 1등급이라 칠게요. 얘는 이제 1등급 턱걸이 96% 정도. 여기 정도 난이도 애들이 푸는 문제를 상등급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84에서 72점까지만 돼도 그래도 한 80%가 아니라 88% 이상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쯤 경계에서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쯤에서. 근데 올해 같은 미적분 문제는 84점에서 상등급이 갈렸죠. 96%가. 그리고 한 73점 이 정도쯤 됐을 때 89% 2등급이 나왔어요. 요게 문제가 뭐냐? 등급 컷이 전체적으로 다운됐다. 그래서 기준을 매길 때 요 라인 애들을 상등급까지는 안 주고 제가 이제 중상 정도 주겠습니다. 중상 등급 정도 줄 건데 요 수준의 애들은 이 27번 문제를 봤을 때 누구든지 풀 수 있다 정도 되는 문제예요. 중상 정도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등급이에요. 지금 제가 제시하고 싶은 27번의 난이도는 60점 맞는 친구들도 도전해 볼만하고 72점 아래인 친구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딱 4등급 친구들이 3등급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푼다. 그럼 3등급이 될 수 있어요. 느낌상. 지금 제가 그냥 뭐 정확한 건 수학에 뭐 정확한 100% 성적은 그런 건 없겠지만 지금 추천 난이도는 한 요 정도 난이도예요. 요 정도. 딱 요 정도 난이도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 뭐 사실 해설하는데 3분도 안 걸리고 50초 만에 풀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런 거를 언급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 제가 평가했을 때 객관적이진 않죠 사실 주관적인 난이도 평가와 그냥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위권 친구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건데 시작했을 때 접근할 때 함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연립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꼭지점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수학 한 30점에서 40점 정도는 나온다고 치고 요 밑에 학생들은 고1 걸 하지 말고 그냥 과거로 돌아가세요. 과감하게 중1, 중2, 중2, 중3 거 과감하게 어차피 인생 길게 보면은 수능까지
2년 정도 남았을 거니까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세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y는 t라는 게 이렇게 직선인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릴게요. 문제풀이 자체는 얼마 안 걸리는데 앞에 내용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요게 이제 0,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 될까요? 이걸 같이 계산해 보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11이 됩니다. 왜 2분의 11이냐면은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5가 더해져서 2분의 11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면은 1,2분의 11이 꼭지점이니까 대충 여기가 1이라 잡고 2분의 11은 3보다 커야 되니까 요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는 5일 거예요. 절편이니까. 자, 근데 절편은 지금은 필요 없고 y는 t를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y는 t가 형성이 될 거예요. y는 t가 이렇게 쭉 갈 건데 얘 걸리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은 3개라고 했습니다. 3개.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니면은 위에서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가서 푼다기보단 사실 x축, y축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지워버립니다.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걸 지운다는 개념보다 그냥 밑에다 한 번 더 쓰겠죠. 물론 밑에다가 그냥 필요 없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한 번 그리고 여기다 한 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 거긴 한데 계속 문제랑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우는 거예요. 자, 지워보면은 위에 식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강의는 그냥 한 2배속 정도 해서 들으면 좋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모양이 생겼죠. 자, t랑 3개가 만나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 이렇게 접할 때 한 번이죠. 접할 때 한 번 만날 거고 지금 여기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접할 때 이렇게 하나 만날 겁니다. 아까랑 무슨 차이냐 하면은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여기가 약간 이상하게 만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이 U자 폭하고 이 N자 폭이 같아야 돼요. 왜? 절대값이 2분의 1 x 제곱으로 같으니까 이 넓이의 폭은 벌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요런 디테일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푸는 거랑 그냥 풀었는데 이거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자, 다시 그려보면은 요 폭하고 요 폭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그림을 그릴 때 편합니다. 하나, 둘, 3개 만났죠. 자, 일단 이게 t가 3개 만난 지점이 여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지점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 둘, 3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사이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도 하나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3개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친구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구해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왜 4개라고 단정을 지었냐? t가 만약에 4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3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2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1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일단 1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무조건 꼭지점을 공유하게끔 해서 하나는 무조건 있고 2개는 이렇게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있고 1개가 있는 케이스를 일단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2개인 경우가 있을 텐데 2개인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게. 얘네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두 개가 왜 없냐? 실제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두 개밖에 없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두 개 만나는지 세 개 만나는지 네 개 만나는지 뭘 해야 되냐? 대입을 해서 결국에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안 해보고 그림과 눈대중으로 그려봤을 때는 두 개 만난지 세 개 만난지 네 개 만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의 순서가 지금 저는 네 개 만나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일부러 진짜 완전 생으로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연립을 할 겁니다. 이 친구들 같다고 놓고 연립을 할 거예요. y는 얘네끼리. 자, 그러면 연립을 했을 때 여기로 넘어가고 전체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될 거고 빼기 x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5도 이렇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근을 통해서 얘가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근은 x는 2일 때 근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근은 x는 마이너스 1일 때의 근일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요 꼭지 봉다리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제외하고도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한 개 더 만나고 x가 2인 지점에서 한 개 더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근이 두 개가 안 나오고 중근의 형태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실제로는 지금 두 개가 나왔지만 얘가 예를 들어 뭐 x-2의 전체 제곱은 0인 이런 꼴로 연립이 됐다고 치면은 무슨 느낌이냐?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됐고요. 이렇게 하나 됐죠. 일단 두 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근이 딱 한 개만 겹치게 만났다는 뜻은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 해서 미세하게 한 개, 두 개, 세 개 만난 거고요. 이렇게 가서 한 개, 두 개, 세 개 만난 거죠.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는 안 그려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얘네에 대한 포지션이 중근끼리 겹쳤다는 거는 이렇게 됐고 x는 2에서 요 미세한 겹치는 게 x는 2의 좌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렸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그 위에 줄에다가 이렇게 꼭지점에다 만난 거예요. 이거 꼭지점에다 그렸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요렇게까지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푸냐 아니면은 그냥 풀어봤냐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요런 케이스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형태에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언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사설 모의고사나 평가원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저는 문제를 막 엄청 많이 다 풀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은 거의 다 풀어봤지만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데 있다 그러면 댓글로 제보를 해주세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더 찾았기 때문에 꼭지점 두 개 해가지고 총 4개가 만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t는 4개가 나오겠다라고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산도 없어질 친구들이니까 잠깐 날려버리고 얘네 둘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걸 봤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랑 이거랑 한 줄로 그었을 때 격차가 별로 안 나 보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강조를 많이 해서 좀 심하게 그릴게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비벼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t를 완성시켜 볼게요. y는 t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인데 여기 점의 좌표는 뭐냐? x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요거. 자,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는 x는 2일 때입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값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 점씩 만나는 점들을 모두 찾았어요. 값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 친구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1,2분의 11이라고 아까 구했기 때문에 1,2분의 11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y 값을 따가서 y는 2분의 11 직선입니다. 이게 t1 값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2인데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이 함수에 하냐 이 함수에 하냐 둘 다 어차피 교점이 있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 값이 같지만 얘가 계산하기가 더 편하니까 저기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더하기 3이 돼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좌표는 5, 즉 5가 t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3이기 때문에 2분의 7이죠. 그럼 여기는 2분의 7이 t3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마지막에 꼭지점이 원래 3이라고 줬기 때문에 3이라 쓰면 됩니다. 3은 t4라고 쓸게요. 그럼 이 친구들 모두 더한 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될 거예요. 2분의 11 더해주고 5 더해주고 2분의 7 더해주고 3을 더해줄 거예요. 자, 그럼 2분의 7하고 2분의 11 먼저 더해서 2분의 18로 만들고 그럼 9가 되겠죠? 9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1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7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요거를 먼저 보고 이해를 했으면은 제가 뒤에다 30번 문제를 하나 더 추가로 올릴 거예요. 30번 문제를 보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까지 감안해서 20분, 30분 잡아도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늦게 풀면서 설명 천천히 했지만 이해 안 되면은 다른 해설 강의들도 꼭 참고해서 보고 해설 강의를 하나만 보지 말고 한 개, 두 개, 세 개 보다 보면은 계속 실력이 늘 겁니다. 일단은 화이팅 하시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